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병원 이노베이션 이용균 연구소장입니다. 근본 시간에는 제 식강 병원의 경영 기획과 통제 부분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자료는 병원 기획과 통제 부분들이 병원의 어떤 전체적인 경영 전략을 수립을 하고 예산에 따라서 기획 통제를 하는 부분인데, 이 부분은 실제 병원에서 그렇게 자주 일어나는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요즘처럼 연초에 이제 병원 기획이나 수립을 하고 연말에는 통제를 하는 메커니즘인데, 한 20분 정도 이 부분에 대해서 기본적인 개념과 이 자료를 중심으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목차를 한번 보시면 병원의 경영 기획이 어떻게 개념을 목표와 의미가 있는지, 경영 기획과 전략 수립 과정은 어떻게 하는지, 병원의 예산 수립과 이를 기반으로 한 예산 통제는 어떻게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기본적인 개념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전반적으로 저희가 접근하는 방법을 말씀을 드리면, 먼저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기본적인 개념에 대한 소개를 드리고, 이에 대한 것들이 어떤 식으로 병원에 접목하고 운영되는 건지, 그 다음에 사례를 소개하는 이런 식으로 해서 강의를 들으시는 여러분들께서 병원의 경영 기획이라는 것이 어떤 것일까 하는 것들을 기본적으로 이해를 하는 수준을 예, 제고하는 것이 저희가 강의의 특징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유인물에서 보시는 것처럼 경영 기획의 개념은 우리나라는 특히 이제 기획이라는 용어를 대단히 좋아하는데, 이것은 1950년대에 미국에서 만들어진 어떤 플래닝에 대한 효과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나라의 군대 조직에서 가장 먼저 기획이라는 파트를 쓰게 됐고, 기획이라는 용어에 대해서 우리나라의 대기업들이 기획조정실을 운영을 하면서 기획이라는 개념이 굉장히 많이 우리나라의 산업에 많이 활성화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당시에 기획이라는 것들이 미국의 50년대에 도입을 하게 된 이유는, 그 당시에는 자원이라든지 시장이 무척 이제 넓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시장을 확대해 나가기 위해서 기업들이 어떻게 플래닝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관심을 둔 거죠. 그러다 보니 이 기획이라는 개념들이 굉장히 이제 많이 당시에 활성화되어 있고, 향후에 이 기획이라는 개념 자체는 역량 강화 또는 경쟁 우위 이런 용어로 많이 사용하고 있지만은, 아직도 우리나라에서는 기획실이라는 것이 아직도 엄연히 있기 때문에 한번 경영 기획이라는 데에서 같이 한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 개념은 뭐 쿤츠나 이런 오도넬 이런 분들의 설명에 의하면 무엇을 사전에 할 것인지, 어떻게 할 것인지, 누가 할 것인지 결정하는 것이 기획이다, 상당히 광의의 기획 개념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뭐 일반적으로 다글라스의 이야기를 빌릴 것 같으면 목적이나 목표를 사정하고 수립하고 수행하고 평가하고 하는, 조정하는 지속적 과정으로 기획을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기획의 유형은 뭐 전략적 기획, 중간 기획, 운영 기획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고, 우리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전략적 기획은 롱텀 기획하고 같이 이렇게 일맥상통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인터미디에이트 플래닝은 어떤 롱텀 기획을 보다 세분화된 기획으로 프로젝트하는 것으로 볼 수가 있고, 운영 기획은 주 단위라든지 월 단위라든지 아니면 부서 쪽에서 운영하는 이런 어떤 프로그래밍을 이야기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린 대로 이쪽 같은 경우는 전략적 기획, 매니지먼트 레벨, 오퍼레이팅 레벨 이렇게 단계적으로 청청화시킬 수가 있고, 스트래티지 부분에서 기획이라는 것은 병원에서 말씀드린 중장기의 어떤 모델을 짜는 것도, 새로운 병동을 개설한다든지 센터를 만드는 부분들, 이런 부분에 해당이 되고, 매니지먼트 쪽에서는 뭐 리노베이션이나 인테리어, 장비 이런 부분들의 매니지먼트에 대한 기획 단계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오퍼레이팅은 뭐 우리가 쉽게 하는 고객 만족을 위한 서비스 개선 방안, 조직 문화 개선, 평가 보상 이런 것이 운영 차원에서의 필요한 기획이다. 그래서 이런 레벨을 나눠서 사고를 하면은
기획이 보다 조금 더 체계적으로 작성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기획을 할 때는 제일 먼저 환경 분석이 기본입니다. 그래서 환경 분석은 아시는 것처럼 외부의 환경 변화 또는 내부의 환경 변화 이런 요소입니다. 이 먼저 분석이 된 다음에 제로 제공된 어떤 인력이나 경영 위기나 질 관리를 위해서 어떤 전략을 펼 것인지 하는 환경 분석이 기본으로 되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전반적으로 기획은 상당히 사고적 체계가 요구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영 계획과 전략을 수립을 하는 기본적인 패턴을 이렇게 도형화시킨다면 외부 환경을 분석을 하고 우리가 외부 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내부의 역량, 진료의 역량이라든지 어떤 자본의 동원 능력이라든지 진료진들의 역량 이런 것들하고 그다음에 병원이 가지고 있는 전체적인 조직 역량을 평가를 해보는 걸 가지고 나름대로 어떤 비전이나 전략적 과제를 도출하고 이런 것들을 단위로 전체적인 것들 또는 사업별로 기능별로 부서별로 전략을 수립하고 수행된 것들 피드백을 하는 이런 절차를 거쳐 가는 것이 경영기획과 전략 수립의 일반적인 어떤 절차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컨설팅 할 때 많이 쓰게 되는데 목적, 그 다음에 적용하는 기법들, 우리가 말씀을 드릴 수 있는 뭐 각종 차트를 쓴다든지 아니면은 벤치마킹을 한다 이런 적용 기법들이 있을 것 같고 입력물, 진행 절차, 출력물 이런 부분들은 가지고 체계적으로 전략을 수립하는 이런 절차를 거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앞서 시간에 한번 논의드린 대로 보스턴 컨설팅에서 말하는 어떤 그런 맥켄지에서 하는 거 비슷한 방법인데 이런 어떤 캐션카 마크를 가지고 시장 성장률이 높은 부분에 들어가서 캐시카우를 창출해 나가는 이런 어떤 모형을 가지고도 접근하는 것도 하나의 접근 방법이 될 수가 있습니다. 또 다른 기획을 하는 방법 중에 하나는 실제 병원에서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인정평가를 많이 이렇게 하는데 기간적으로 이럴 때 인정평가 기준에 따라서 기본 체계, 환자 진료 체계, 지원 체계 해서 어떤 성과 지표를 생산을 해서 우리가 근본 인정을 할 때 제대로 된 인정을 받고 성과 통과를 할 건지 하는 아, 인정에서 요구하는 인정 기준에 따라서 기획을 수립하는 전략도 하나의 대안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의료기관 인정평가에 대한 관리 모형을 보면 한 5가지에 대한 것들을 요구를 하는 것 같습니다. 진료 정보, 인증에 관련되는 정보, 질관리 정보, 경영관리 지원 정보, 교육 지원 관계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필요한 정보들을 수집을 하고 하는 방법이 나름대로 인정조사를 하기 위한 기획 수립을 할 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다른 경영 기획을 수립을 할 때 몇 가지 전략적인 방법은 뭐 전문화 틈새, 앞 시간에 우리가 같이 공부한 특성화 전문화의 전략에서 한 것처럼 틈새 전략을 어떻게 할 것인지 서비스나 지역이나 아니면은 어떤 프로세서를 개선한다든지 해서 그런 틈새를 한번 하는 이런 경영 기획을 수립할 수도 있고 조금 거시적으로 통합 전략, 전방 통합, 후방 통합 이런 부분인데 롱텀 플랜에 속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방 통합이라는 부분들은 앞서 말씀을 드린 대로 일본 같은 경우에는 급성기와 만성기 도인병원이 있죠. 요양병원 이런 것들을 하는 의료시설 복합체를 많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도 롱텀하게 한번 기획을 할 수도 있고 후방통합이라고 하면은 병원에서 가지고 있는 각종 어떤 후방적인 서비스 있어 검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하는 통합 방법도 있습니다. 그다음 수평적인 통합 방법은 병원이 분점을 낸다든지 체인화하는 전략도 하나의 기획을 할 수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그다음 다각화 전략도 하나의 기획을 수립할 수가 있겠죠. 핵심 전략을 중심적인 부분에서 여러 가지로 서비스를 다각화해서 병원들의 가진 외적 환경 변화에 대해서
적응하고 대응을 하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자면 환자의 고령화가 환자가 늘어나면서 물론 이제 만성탄성 질환에 대해서 요양병원으로 갈 수가 있겠지만 요양병원으로 가기 전 단계의 어떤 환자의 치료를 할 수 있는 부분들, 뭐 재활센터나 재활의학과 파트를 병원에 두본다든지 하는 이런 다각화 전략들, 중심적 다각화가 되겠죠. 아니면 복합적 다각화로 해서 오시는 환자들이 이 구내에서 레스토랑이나 편의점, 쇼핑센터를 해서 나름대로 주민들과 좀 밀접한 관계에 있고 병원에 오는 내원객들이 조금 더 다운된 서비스를 갖게 되는 부분들이 다각화 전략이고 병원 규모가 대단히 큰 국내 대형 병원들 같은 경우는 이 복합적 다각화가 상당히 현재 많이 활성화가 되고 있는 거는 다른 나라에서는 볼 수 없는 또 특이한 양상이다. 뭐 이런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많은 국가들의 병원들을 가봤지만 한국처럼 이렇게 복합적으로 다각화된 사례는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이게 또 한국 병원의 아마 특징적인 양상이고 그런 것들이 국내 병원들의 대형 병원들이 이제 많이 생기다 보니 아마 그런 다각화에 대한 현상들이 일어나지 않는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 다음에 이제 축소 철폐 전략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뭐 어떤 목표 시장에서 소위 말하는 어떤 보스턴 컨설팅에 의한 도구 파이트, 도구 에리어 들었다든지 이럴 때는 시설 장비를 축소를 하는 거죠. 예를 들자면은 우리가 코비드 19 할 때 코로나 사태 있을 때 국제 클리닉 센터가 굉장히 힘들어졌습니다. 대부분 국제 클리닉 센터가 굉장히 그 접근성이 좋은 공간을 차지하고 있었는데 이런 부분은 축소를 하는 전략이 필요한 거죠. 아니면 우리 사회 가장 지금 이슈가 되고 있는 출산율의 문제인데 과거에 한번 지방 중형병원을 가보니까 출산과 관련되는 모든 시설들이 장비들이 다 놀고 있더라고 공간이. 그래서 컨설팅 할 때 그 공간을 활용을 했는데 그런 병원은 해당되는 진료 파트나 출산에 관련되는 이런 파트나 이런 부분을 분만실 같은 걸 축소하는 전략을 택할 수밖에 없는 셈입니다. 영안실 같은 경우에는 이미 삭제된 필요 없는 시설들은 아예 철폐를 하는 부분이고 필요에 따라서는 조직의 연관 관계를 구축하는 것들, 유사한 병원과 어떤 물류 공급을 공유해보는 전략들 이런 건데 이러한 전략들은 경영 시설의 경영을 할 때 기획 파트에서 하는 어떤 아이디어를 좀 쭉 나열을 한 사례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전략의 수립 시에 고려할 사항들을 몇 가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기획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경영을 목표를 수립을 했으면 어떻게 달성을 하고 그게 기여를 하는가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거죠. 그리고 경영 기획을 수립했을 때 문제점이나 위험도가 제대로 평가되었는지 예를 들자면은 새로운 어떤 진료 장비를 도입을 했을 때 이에 따르는 충분한 어떤 수지 분석을 먼저 해보고 하는 것이 필요한데 너무 지나치게 낙관적으로 환자의 볼륨을 평가하는 것도 문제가 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강점과 장점을 제대로 반영하는 건지 우리가 어떤 목표를 두고 뭐 예를 들면 심내혈관 센터를 만든다 이렇게 했을 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런 인적인 파트나 문제가 생겼을 때 그 의료 사고를 커버할 수 있는 내부적 역량이 있는지도 대단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 다음에 외부의 위험 요소나 약점을 극복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 사업의 타당성이 있는지 하는 것도 한번 검토를 해볼 만한 요소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전반적으로 이 부분은 그렇게 메인 이슈는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가 전반적으로 병원에 지금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께서 병원의 예산 체계나 통제가 어떤 메커니즘으로 한번 이렇게 보고 싶다 이런 경우는 상당히 유익한 자료가 될 텐데 전반적으로 흐름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료 활동을 통해서 의료 수익이 생기면은 이에 따르는 예산의 수익 예산이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이 2023년도의 수익 예산이 병상당 우리가 어느 정도 매출이 될 건지 하는 부분들, 이에 따르는 투입된 인건비가 나오면은 손익 예산이 결산이 되겠고,
이에 따라서 새로운 장비들 같은 경우는 구매 예산이 만들어지고, 그다음에 새로운 투자를 하실 때는 자본 예산이 필요해서 이러한 예산 자금 관리가 되면은 종합 예산이 만들어지고, 추정 손익계산서와 추정 계좌표가 만들어지면은 이게 따르는 나중에 연말에 이게 따라서 저희 말하는 갭 분석을 통해서 또는 또 통제를 할 수 있는 메커니즘을 통해서 적절하게 목표 달성을 할 수 있는 흐름도를 만들어지는 것이 예산 수립과 통제의 기본 흐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뭐 장기 계획이라는 것은 3년 이상 되는 걸 장기 계획이라고 볼 수 있고, 장기 계획을 수립하고, 장기 계획은 예를 들면은 뭐 진료센터를 만든다든지 아니면은 또는 새로운 병원에 신축을 한다는 장기 계획이 필요한 것 같고, 사업 계획, 예산 편성 지침에 따라서 사고 예산 요구서를 작성하게 되고, 각 부서에서 예산 부서에서 가면 기획 부서에서는 사정을 한 다음에 예산을 확정하는 이런 부분들이 일반적으로 기획 예산의 일반적으로 흐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사례들을 한번 보시면은 한 400병상의 중형병원에서 2000년, 20년도 정도의 사례를 한번 보면은 목표 수익을 파트마식으로 쭉 받는 거죠. 그래서 월별, 반기별, 분기별 목표 금액을 한번 설정을 해보고, 전년 대비 갭 분석도 통해서 개선안도 도출을 하고, 목표 관리제를 통해서 분기별, 월별로 수익금도 산정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신사업에 대한 5분의 병원의 신사업을 어떻게 할 것인지 하는 부분들 또 한번 살펴보고 하는 이런 전략을 짜게 되는 겁니다. 실제 이런 부분들이 계량화된 지표로 생산돼서 보면은 수익을 2000년도에 연실적과 전년 동기 목표에 대비 실적이 몇 프로 달성이 되었는지, 그 다음 지난 동기에 비해서 몇 프로 성장했는지, 이 전년 동기에 비해서는 환자 수나 수익이 성장을 했지만은 목표에 따라서 지나치게 낮은 부분들은 이 원인 분석을 해서 왜 이렇게 목표 달성이 낮은지에 대한 분석을 하고, 만약에 목표가 지나치게 높게 작정이 되었다고 이야기를 한다면은 환자 수, 입원 수가 재조정을 하는 이런 어드저스트 하는 과정도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네요. 그 다음 이제 대형 종합병원에서 하는 한 사례입니다. 우리가 과거에 이제 밸런스 코프 카드라고 우리 같이 한번 공부를 한 이 부분이죠. 그죠? 그러니까 균형적 평가에 따른 어떤 스코어인데, 재무적 관점과 고객의 관점, 프로세스의 관점에 있어서 목표를 수립을 하고, 어, 기간에 따라서 목표의 실적들을 측정을 한 다음에 달성도를 측정을 하는 이런 거로 해서 이것을 하나의 회의의 통제 메커니즘으로 하는 거죠. 그래서 재무 쪽에서의 통제 메커니즘을 보면 수익, 고객 같은 경우는 고객의 만족도, 프로세스의 관점에서는 보면은 봉사라든지 간담회, 참여자 수, 이런 지표는 대학병원에서 쓸 수 있는 그런 참고에 대한 벤치마킹 자료가 될 수 있겠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병원에 따라서 원가 분석을 도입한 병원이 국내에도 상당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ABC 원가 분석은 Activity Based Costing인데, 이 행위별 원가 분석을 하죠. 그래서 행위 분석을 해가지고 전산 작업을 통해서 수익 분석이라든지 성과급 제도에도 활용을 하고, 진료과 목표에도 설정을 하고, 예산의 통제나 수립에도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원가 분석이 되는 부분들은 전산화가 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런 어떤 카테고리별로 활용을 해서 예산의 수립과 목표와 또는 통제 기법으로 사용을 할 수도 있다는 거고, 이 원가 분석의 수익 항목들을 수가 항목별로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과별로도 할 수가 있고, 그래서 이 보시면은 기본적으로 원가 미만에 미치는 부분들, 응급 파트라든지 병동 파트는 우리나라의 수가에 원가에 못 미치는 파트고, 나름대로 원가보다 높은 건 영상과 진금 파트가 높고 해그학과 내시경 파트가 높은 거예요. 그래서 이런 파트에서는 가능한 한 원가 기반의 통제를 할 때에 나름대로 어떤 식으로 비용을 감소한다든지 수익을 증대한다든지 아니면 이러한 대응책을 세울 것인가에 대해서 한 통제한 메커니즘으로 쓸 수가 있는데, 이런 걸 구축을 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원가 기반의 정보 시스템의 구축이 필요로 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러한 원가 분석 시스템을, 어플리케이션을 도입을 하고 정보 시스템을 원가 분석만 하는 그런 프로그램 패키지를 많이 판매를 하고 있으니까,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일정한 병상 규모가 되는 병원들은 한 도입을 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의 원가를 할 때에 생산되는 부분들이 코스트 센터를 잡아서 산정을 하는데, 이런 부분은 뭐 정보 개발을 할 때 이제 많이 사용되는 부분이고, 결과물을 할 때는 손익가별, 담당 의사별, 주상병별, 의료 행위별, 환자별 손익 정도가 생산이 된다면 병원의 충분한 원가 분석을 통해서 통제를 할 수 있고, 메커니즘을 수립, 기획을 할 때에 상당히 자세한 분석을 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병원의 통제에 있어서 또 다른 하나의 방법이 KPI 지표를 이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병원에 있어서 앞서가는 병원들 같은 경우라든지 이럴 때는 제 생각에는 성과 관리 지표를 한 10가지 정도를 잡아가지고 이러한 것들을 지속적으로 키 퍼포먼스 인디케이터 기반의 통제를 하는 메커니즘인 거죠. 그래서 성과 지표를 병상 가동률, 1인당 일평균 진료비, 환자 수, 재원 일수, 진환율, 그 다음에 과별 약식 원가 체계를 기반으로 한 수지 분석 정도를 해서 이 10개 정도를 지표로 해서 어떤 기간 단위로 KPI 기반의 통제 메커니즘으로 선에서 병원이 나름대로 합리적인 어떤 경영을 할 수 있도록 기획을 하는 것도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KPI의 몇 가지 구분을 보시면은 신한 우선 프로그램, 병원의 재전 일수, 그다음 환자의 닥터의 오드의 표준, 이런 것들이 목표로 만들어지고 이를 측정할 수 있는 계량적 지표로 만드는 것도 KPI를 만들 때 도움이 되고, 이런 KPI에 대한 것들은 조금 더 관심이 있으신 분은 KPI에 대한 것들을 뭐 구글링을 한다든지 아니면 오픈 AI에 대해서 종합병원급에 맞는 KPI에 대한 지표들이 어떤 것이 있는지를 찾아봐서 그 중에서 뭐 약식을 하다 10개 아니면 좀 줄여서 5개 정도라도 어떤 지속적으로 병원의 평가 지표를 만들어서 통제를 할 수 있는 기준으로 활용하는 것도 병원의 경영 기획에 유익한 툴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근본 강좌는 이쪽에서 마치겠습니다.